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부분은요, 수능에서도 좀 킬러 문제가 나오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 부분이고요. 먼저 여러분들 조금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가 단일 닌자 유전이 있었고요.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죠. 귓볼이 있고 없고, 부착형이냐, 아니면은 분리형이냐.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도요, 복대림 유전이지만 대림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대림전자가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존재하죠. 그래도 세 개일지라도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단일 인자 유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는 정록 생명 유전자, R이다 하면 이런 생명 유전도 결국에는 한 쌍의 대림전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생명이 아닌 정상형과 그 다음에 생명 유전자 이렇게요. 그래서 단일 인자 유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단일 인자 유전 중에서도 성견색체 유전이 있어요. X염색체 유전은요, 남녀에 따라서 발현 비율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남자인 경우가 더 흔할까요? 여자인 경우가 더 흔할까요? 자, 우리 정록 생명을 보면 이런 여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빠가 일단 생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X-Y여야 되고요. 그럴 때 생식세포 X-를 만들어야 되고요. 엄마는요, 최소 보인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 결혼해서 X-X 생명인 딸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생명인 아들 생각해보면요. 아빠한테서는 Y를 받거든요. 아빠는 관계없어요. 엄마가 보인자이기만 하면 정상일지라도 X- 받아서 생명인 아들이 태어나죠. 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 X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남자인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래서 남녀에 따라서 발현 비율 차이가 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혈우병 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인자 유전인데요.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대림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 현상을 말합니다. 즉,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런 한 쌍, 여기도 유전자가 있어서 이런 한 쌍,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뭐 지능이라든가 뭐 등등등 환경의 영향도 같이 받으면서 이런 게 이제 다인자 유전인 거죠.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단일인자는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다면 다인자 유전은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 키라는 형질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인자 유전인 경우 하나 예를 들면 사람의 피부색 유전을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피부색 유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 쌍이 결정된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실제랑 다르죠. 대문자 대림전자 수가 많을수록 피부가 검게 된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즉, 종류라는 상관이 없어요. 대림전자가 A든지 B든지 상관없고요. 대문자 대림전자 수가 많을수록 피부가 검게 된다라는 이러한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요. 생식세포가 이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총 8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8가지를 전부 다 표내 사각형을 그려서 하기가 좀 번거롭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개발한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대문자 개수로만 표현 형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쓰는 게 아니라 대문자가 하나인 경우 일단 다 써볼까요? 대문자가 하나인 경우, 대문자가 두 개인 경우 또 이렇게 두 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대문자가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대문자가 빵 개인 거 하나, 대문자가 한 개인 거 하나, 대문자가 두 개인 거 하나, 대문자가 세 개인 거, 개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들어지는 비율이 다르죠. 대문자가 빵 개인 거는 8분의 1의 비율로, 대문자가 한 개인 건 8분의 3의 비율로, 두 개인 거 8분의 3의 비율로, 세 개인 게 8분의 1의 비율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퓨네사각형을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오른쪽에다가 할게요. 자, 대문자 개수로만 씁니다. 한 개, 빵 개,
빵개, 한 개, 두 개, 세 개. 빵개, 한 개, 두 개, 세 개의 생쥐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확률이 달라요. 1대 3대 3대 1의 확률로 1대 3대 3대 1의 확률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자손은요. 대문자 개수는 더하면 되거든요. 수정되면 더하면 되거든요. 수정되면 더하면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인 형질, 두 개인 형질, 세 개인 형질, 네 개인 형질, 다섯 개인 형질, 세 개인 형질, 네 개인 형질, 다섯 개인 형질, 여섯 개인 형질. 그래서 0인 형질, 1인 형질, 2인 형질, 3이 되죠? 자, 5기입니다. 3인 형질, 4인 형질, 5인 형질, 6인 형질의 비율이요. 어떻게 나오냐면 비율은 곱을 해줘야 됩니다. 1 곱하기 1, 1만큼 나왔을 거고요. 1, 3은 3의 비율, 1, 3, 3, 1, 1, 1의 비율. 여기가 3, 3, 3, 9의 비율, 9의 비율. 여기가 3의 비율. 얘가 3, 1은 3, 9, 9, 3의 비율. 그 다음에 여기가 1의 비율, 3의 비율, 3의 비율, 1의 비율. 그래서 보도록 하면 자, 일단은 0인 거 대문자가 1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거, 5개인 거, 6개인 거. 우리도 이렇게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빵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형질이 나왔죠. 자, 그 비율을 보면요. 0인 게 1만큼 있었고요. 1인 게 3 더하기 3, 6만큼 있었고요. 3인 게 3, 9, 3 더하면 15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인 형질이 1, 9, 9, 1 해서 20개. 4인 게 3, 9, 3, 15개. 그 다음에 5인 형질이 6개, 6인 형질이 1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내사각형을 다 그리지 않고요. 대문자 개수랑 생세포의 비율로만 구할 거예요. 그릴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풀이 과정 쓰는 것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확률이기 때문에 이 자손이 피부색에 대해서 갖게 되는 유전자 결정하는 자릿수는 6가지죠. 6가지가 모두 다 대문자, 소문자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6가지 자리가 모두 다 대문자가 오는 경우는 6개 중에서 6개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88의 64분의 6개가 모두 다 대문자인 경우는 6시 6이 되겠죠. 즉, 1개밖에 없다는 거죠. 이 6개 자리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5개 위치를 정해서 대문자가 오는 경우, 즉 요거는요. 64분의 6시 5가 되겠죠. 64분의 6시 4가 되겠죠. 64분의 6시 3이 되겠죠. 64분의 6시 2가 되겠죠. 64분의 6시 1이 되겠죠. 그죠? 얘는 64분의 6시 0이 되겠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요. 6개 자리 중에서. 대문자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아요. 모두 다 소문자로밖에 안 돼요. 한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6가지, 15가지, 20가지, 15, 6, 하나의 비율을 컨비네이션, 조합으로도 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개념입니다. 그러면 실제 가계도 또 분석하는 방법을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계도 분석하는 거는요. 선생님이 또 많이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가르쳐 보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제 순서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가계도 분석했을 때 얘부터 구합니다. 듣보잡이요. 엄마랑 아빠랑 다른 형질이 나와요. 열성부터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열성부터 찾고요. 이 형질이 X염색체 우성인 경우인지를 먼저 우성인 경우인지 X염색체 열성인 경우인지를 먼저 찾아요. 일단 듣보잡이 보였으면 우성은 아니니까 열성으로 넘어가요. 자, 이거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잘 들어도 시험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시험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이요. X염색체 우성은요. 우리 기억합시다. 병남, 병녀예요. 병 걸린 남자 봐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X염색체 우성인 경우를 보면요. 이 남자 병 걸렸다고 칠게요. X-Y. X- 하나만 있으면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랑 혈연 관계에 있는 여자 딸이거든요. 이 사람 병 걸려야 돼요. 왜? X-를 Y 안 주니까. X-를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엄마한테도 정상 받아도 이 여자 병 걸려야 돼요. 그래서 병남 병녀예요. 병 걸린 남자랑 혈연 관계에 있는 여자 딸이든 엄마든.
엄마도 한번 해볼까요? 엄마. 엄마 이쪽에다 하자. 엄마, 아빠. 이 X 다시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이 Y를 아빠한테서 받았기 때문에 엄마한테서 받았을 거거든요. 엄마는 병 걸려야 돼요. 즉, 이 병 걸린 남자 중심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 여자들은 병 걸리는 게 X 우성입니다. 그 다음에 X 우성을 만족하면 먼저 X 우성으로 푸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봤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어떤 상황이었냐? 듣보잡이 보였거든요. 열성이었어요. 그럼 X 우성이 아니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 경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듣보잡이 일단 보였다? X 우성 건너뛰고 첫 번째는 X 우성인지 확인하라. 그럼 첫 번째 관문을 건너뛰고 두 번째 X 열성인지를 볼 거예요. X 열성은 병녀 병남이에요. 거꾸로 됩니다. 병녀를 먼저 보세요. 병 걸린 여자의 주변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 남자는요. 아빠죠. 이 사람. 반드시 걸려야 돼요. 생맥유전, X-X-. 엄마한테서 X- 하나 받고요. 아빠한테서 받아야 되거든요. 아빠는 X-는 X 하나밖에 못 가져요. 병 걸려야 돼요. 병 걸린 여자 중심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 남자는요. 병 걸려야 돼요. 이게 X열성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다시 되돌려보면 첫 번째 제일 영순위로 해야 될 거. 열성인지 우성인지 판단한다. 어떻게? 듣보잡이 보이느냐. 엄마 아빠랑 다른 형질 가진 애가 보이느냐. 그럼 열성으로 바로 가요. X열성인지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병녀 병남이 안 된다. 이 가계도처럼 병 걸린 여자 중심으로 봤는데 혈연 관계에 있는 남자가 정상이거든요. 그럼 X열성 아니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 경우는 상념색체 열성인 거예요. 상념색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초 만에 나옵니다. 아, 상념색체 열성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요쪽 가계도를 보시면 이 사람 지금 병 걸린 남자 보이죠? 그 다음에 듣보잡이 아니에요. 3번, 4번이. 그럼 듣보잡 아니잖아. 우성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순서대로 갑니다. X 우성 검사 먼저 할게요. 병 걸린 남자 중심으로 우리 뭐라 그랬어? X 우성. 병남 병녀였잖아요. 병 걸린 남자 중심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 여자 병 걸려야 돼요. 여기 3번 정상이네요. X 우성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가능성은 뭐다? X 열성으로 가셔야 되죠? 근데 병 걸린 여자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 X-Y 생명이라고 치면 이 여자 보인자?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X 열성일 수도 있고요. 상념색체 우성도 되죠? 상념색체 열성도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을 더 많이 봐야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이런 왼쪽 가계도가 사실 어려운 경우죠.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상용색체 우성, 라지 A 하나만 있으면 걸린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정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상염색체 열성으로 가볼까요? 상염색체 열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몰 BB, 이면 걸린다. 스몰 BB, 라지 B 하나 갖고 있으면 되고요. 또는 두 개 가져도 되죠. 얘는 라지 BB,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돼버리면 안 걸리죠.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상염색체 열성도 되고. 그죠? 상우도 되고. X열성도 되고. 그래서 왼쪽 거는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된다. 그래서 DNA 상대량이라던가 또 다른 조건을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계도를 볼 때 항상 요 순서대로 하면 너무나 시간을 잘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
자, 어느 정도 풀어질 것 같아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대림 유전입니다. 표현형은요, 4가지예요. 그래서 유전자형이 AA인 사람과 AB는 표현형이 같대요. 그 다음에 AD랑 DD는 다르대요. 그럼 지금 남은 게 BB 있나요? 그 다음 BD 있나요? BD가 어디에 얘랑 같은지, 표현형이 얘랑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표현형이 1, 2, 3, 4라고 했거든요.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유전자형, 세 번째 조건. 유전자형이 A, B인 아버지랑 가계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B, D인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날 때 기억의 표현형이 엄마랑 같을 확률 4분의 1, 아빠랑 같은 확률 4분의 1이래요. 그럼 퓨네사각형 그립니다. 아빠가 줄 수 있는 생체세포 2가지, 엄마가 줄 수 있는 생체세포도 2가지. A, B형 하나 나오고요. 아빠랑 같을 확률이네요. 4분의 1이죠. 4칸 중에 한 칸만 차지하면 돼요. 그 다음에 BD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4칸 중에 한 칸만 차지하면 돼요. 나머지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BB형, AD형이거든요. AD형, 그 다음 BB형. 달라야 돼요. BD랑. BD랑 달라야 돼요. 그럼 BD는 누구랑 같아요? BD는 DD랑 같아요. 표현형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표현형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볼게요. 유전자형이요. BD인 아버지랑 AD인 어머니 사이에서 니은이 태어날 때 표현형이 최대 A가지래요. 그럼 퓨네사각형 또 그립니다. BD인 아버지, AD인 어머니, AB형 하나 나오고, AD 나오고, BD 나오고, DD 나오고. 그래서 볼게요. AB형 하나 나왔네요. 여기요. 1번 표현형. AD형 2번이요. BD형 3번이요. 3번 표현형 하나 나왔고요. DD요. 3번 표현형이요. 그러면 A는 몇 가지? 최대 알고 A는요 최대 3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좀 풀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완전 운성 AD 아니죠. 2개의 형질이 이제 나타나니까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복대림 맞죠? 답은 기억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계도를 좀 봐야 되거든요. 가계도로 그릴 수 있는 거 10번 해볼까요? 고난
다 풀었죠? 자, 가나다 유전자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어요. 그래서 상염색체 두 개를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상염색체 두 개. 이런 P, 그 다음에 이런 Q 사이에서 지금 일어났는데, 자, 가는 대립유전자 A에 의해서 스몰 a. 근데 유전자형이 다르니까 표현형이 달라요. 표현형 몇 가지 나와요? 여기서 세 가지. 근데 가의 유전자는 다의 유전자랑 서로 다른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A를, 남자 P를 이렇게 그리고 여자 Q도 이렇게 일단 해버리고요. D를 다르게 할게요. D를 다른데. 남자는 D가 지금 대문자 두 개죠. 여자는 라지, 스몰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나랑 다 중에 하나는 완전 우성인데 하나는 어떻게 돼요? 또 불완전 우성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세 가지 표현형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요. 자녀 A에게서 나타나는 표현형의 최대한 가지수는 얼마냐면 8가지예요. 이게 힌트거든요. 자, 우리가 A가 독립으로 보고요. B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칠게요. 뭐가 됐든. 그럼 A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거든요. 3가지. 3개에다가 여기 염색체 조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뭐가 될 거예요. 즉, 탈 짝수가 안 나와요. 6가지라던가 3의 배수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B든 D든 뭐가 됐든 좋은데 이렇게 불완전 우성이 있는 거를 A랑 연관시킬게요. 지금 짝수개가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는 상반으로 놓고요. 하나는 상인 연관.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독립인 애들은 나중에 뭐 요 염색체랑 요 염색체끼리 만들어지는 자손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먼저 보면 이렇게 만나는 경우 하나, 이렇게 만나는 경우 하나, 이렇게 만나는 경우 하나, 이렇게 만나는 경우 하나를 일단 다 써볼게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되냐? AA, BB 이렇게 라지 스몰, 스몰 스몰 요거 하나 이렇게 세 번째 해서 라지 스몰 라지 라지 하나 이렇게 해서 스몰 스몰 라지 스몰 하나 즉 A랑 B가 모두 다 불완전 우성이라고 치면 이거가 모두 다른 표현형을 갖게 되죠. 4가지가 나오죠. 그 각각에 대해서 D, D 완전 우성이라고 하면 이렇게요. 표현형이 이런 표현형과 이런 표현형 표현형이 2가지가 나와야 되네요. 이거랑 이거랑 달라야 되네요. 2가지가. 자, 여기서 2가지가 나와야지 8개가 돼야 되네. 여기 4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불완전 우성을 D로 보고 여기서 표현형을 2가지로 이거랑 다르다. 이거랑 같고 얘랑 다르다로 볼게요. 그럼 라지 A 2개짜리에 라지 스몰, 라지 A 1개짜리에 스몰 스몰, 라지 A 1개짜리에 라지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얘는 사실은 아이고 B는 이제 이 스몰이 하나 있는 것과 라지 B 2개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긋게요. 여기는 표현형이 완전 우성이라고 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라지 A가 빵개 있는 거에 라지 B 하나 있는 거. 그럼 이 4개의 표현형이 모두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4가지인 경우에 지금 다가 불완전 우성이라고 할게요. 불완전 우성. 그래서 얘랑 표현형이 다르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라지 DD인 경우, 라지 스몰인 경우, 이런 경우가 1대1의 비율로 존재하게 되죠. 그럼 8가지가 되죠. 이렇게 풀겠네요.
그래서 불완전 우성인 것은 다랑 가. 완전 우성인 것은 나.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풀다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현형이 두 가지. 그죠? 멘델의 우열의 법칙을 완전히 따르는 경우. 이렇게 바꿔서 풀면은 8가지로 답이 나오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게 아니라 유전자형이 이런 아버지랑 이런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나다 표현형이 모두 Q랑 같을 확률이에요. Q. 요런 여자죠.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유전자형이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그래서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D는 지금 독립으로 갔죠. 독립으로 가겠습니다. 독립. 그 다음에 이 스몰 bb, 라지 bb. 한 종류밖에 없죠.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요. 얘 먼저 볼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죠? 자, 그래서 풀어보면 라지 첫 번째 경우 A 2개에 라지 B 하나인 경우, 두 번째 경우 라지 스몰에 라지 B 하나인 경우, 세 번째 경우 라지 스몰에 라지 B 하나인 경우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스몰 A에 라지 B 하나인 경우 요 두 개가 같죠. 그쵸? 요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라지 D인 경우, 라지 스몰인 경우, 스몰인 경우가 1대 2대 1. 요 경우에 대해서도 라지 스몰인 경우가 1대 2대 1. 요 경우에 대해서도 라지 스몰인 경우가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표현형이 모두 Q랑 같을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요. Q가 어떤 표현형이냐? A에 대해서는 라지 스몰인 경우, 즉 요 경우죠. 요 경우. B에 대해서 우성인 경우, 그죠? 요 경우. 에서 D에 대해서는 요 경우인 거죠. 그쵸? 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1대 2대 1 중에서 이만큼의 비율, 4분의 2만큼의 비율에서 전체 1대 2대 1, 4 중에서 또 2의 비율이죠. 4분의 1이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계도 문제라는 게 조금 이제 사실은 어렵죠. 이렇게 가계도를 이렇게 염색체 구성을 그려서 푸는 문제가 있고요. 선생님이랑 아까 전에 풀었던 것처럼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또 푸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더 복잡한 가계도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더 복잡한 가계도 문제, 자 이거 숙제로 선생님 올려드릴 테니까 다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질문 받을게요. 질문 있는 사람들은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요런 가계도 문제, 요 정도 풀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연습을 안 하면. 요런 거 풀어주면 됩니다.